평발로도 18년 동안 마라톤 90회의 출전을 이루어낸 김학윤 씨. 그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달릴 수 있다고 믿는다. 걸을 수 있으면 뛰어야 된다. 힘들어도. 저 살이 쪄서 못 쪄요. 뭐 심폐기능이 나서 숨이 차서 못 뛰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천히 뛰라 그래요. 걷지 말고 천천히. 일단 많이 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체력 증진과 질병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달리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달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체력에 맞게 일정 구간을 천천히 달리는 것과 빠르게 달리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하체 단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집중해서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힘들게 뛸 때 잡생각 하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달리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20여 년) 전인 50대 후반 명예퇴직 후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주태환 씨. 퇴직 후 노후에도 오랫동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우연히 마라톤 동호회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매일매일 하지만 처음부터 잘 달릴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월별로 달리기를 시작할 때는 2, 3km를 달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 매일매일 꾸준히 달리면서 체력을 키웠다. 행동대교 41분, 6km 41분, 2km, 3km, 4km, 5km 서서히 숙달을 하시면은 누구나 조금씩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게 되더라고. 달리기에 입문한 지 2년 후 마라톤 첫 완주를 해냈고 지난 10년간 26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그에게 달리기는 인생의 자부심이었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준 힘이었다. 숨이 답답해갖고 운전을 못하고 막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는 공황 증세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왜 그럴까 공황 증세인가 보다 그랬는데 페트 검사를 해보니까는 대동맥이 구멍이 나서 새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면은 나는 이제 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이걸로 인생 마감이다. 투병 중에도 그는 병상에 누워있지만 않았다. 많이 걸으면서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오랜 달리기로 다져진 체력이 큰 도움이 됐다. 체력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빨리 다른 분보다도 더 빨리 회복하신 거다. 달리기가 살인 것 같아요. 또. 달리기로 질병을 극복하고 있는 주태환 씨. 그는 달리기가 건강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오늘도 뛰고 있다. 지난 4월 여의도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장. 유난히 시선을 끄는 참가자들이 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로만 구성된 7마회 회원들.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슈퍼 시니어라 불리는 분들이다. 대부분이 3, 400회, 많이 뛴 분은 7, 800회 뛴 분도 계시고 해서 뭐니 해도 우리 칠마회는 서로 그 건강을 돕기 위해서 달리는 이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7마회 회원들 모두 마라톤 풀코스를 수백 번 이상 완주한 베테랑들이다. 마라톤을 뛰기 위해 나올 때 가장 행복하다는 장재현 씨. 기분이 너무 좋죠. 난 여기 나오면은 항상 생기가 돌아요, 그냥. 응?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다. 총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풀코스는 젊은 사람들도 완주하기 힘든 종목이다. 70대의 몸으로도 여유롭게 달리는 7마회 회원들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달리기만한 운동이 없다고 말한다.
달리는 게 하여튼 온몸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폐운동 이런 것이 잘 돼가지고 걷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은 걷는 거하고 달리는 거하고의 그 근육 수가 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배. 건강에 이보다 좋은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고령의 나이에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데에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 천천히 뛰면 힘 안 들어요. 근데 막 기록 내려고 그러면 이제 힘들죠. 우리 나이는 그렇게 뛸 게 아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그냥 천천히 뛰면 돼요. 15년 전 달리기를 시작해 560번이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는 장지현 씨. 허리 디스크와 천식을 달리기로 극복했다. 60이 넘어 입문한 마라톤이 인생 후반에 행복을 가져다 줬다. 선생님 뛰실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어디지? 짱이지.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 기록에 연연하기보단 달리기 자체를 즐기다 보면 완주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참가자들 중에 옆 사람과 끈을 묶고 함께 달리는 두 사람이 있다.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짝을 이뤄 동반주를 하고 있다. 시각장애로 같이 뛰면 제가 거기 뭐 더 힘들고 뭐 제가 어려운 거 별로 없거든요. 저 뛰면서 같이 뛰는 거니까. 근데 보람은 배가 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차승우 씨는 달리기를 시작하며 건강을 되찾았다. 며칠 전에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엄청 좋아졌대요, 몸이. 그래서 저는 마라톤 뛰면서 시험 간염이나 다른 병을 이겨낸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돕는 동반주이지만 오히려 김은기 씨가 도움을 받을 때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하고 뛰면 거의 절반 이상은 이 얘기 저 얘기 얘기하면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을 뛰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김은기 씨는 오늘 1011번째 마라톤에 도전해 성공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달리는 동반주만 오늘로 313번째. 함께 달리니 완주의 기쁨도 더욱 컸다. 기분이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80세의 장지현 씨도 결승점에 도착했다. 완주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감은 기록보다 소중한 건강한 선물이다. 아유, 보약 한 잔 먹었어요 오늘도. 별로 안 힘들어 보이세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렇게 저 죽을 상으로 안 뛰어요. 그냥 즐겁게 뛰지. 지금 춤추라면 또 춤도 추지. 뭐 달린다고 해서 빨리 늙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큰 활력소가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달리기와 노화 예방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인간의 노화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세포핵의 염색체에 있는 텔로미어. 텔로미어의 길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날수록 짧아지는데 이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신체 활동과 텔로미어의 길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매주 평균 40km 이상을 2년 이상 달린 사람들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달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길었고 짧은 거리라도 매주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길었다. 달리기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인체 물질 대사를 하는데 필연적으로 생기는 노폐물을 일찍 중화시키거나 체외로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골격계의 건강성이 노화에 의해서
내려가는 하강하는 속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좋다. 또 그것이 노화를 늦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달리는 사람들의 몸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더 건강할까? 달리는 의사회 서승우 교수의 도움으로 15년 이상 달리기를 해온 장지현 씨와 김은기 씨의 몸을 살펴보기로 했다. 심폐지구력, 유산소 능력 등을 측정하는 운동기능 검사를 실시했다. 달리면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데 강도 높은 운동기능 검사로 일반 고령자들에겐 힘든 검사다. 원래 70대나 60대 고령화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진 않아요. 이렇게 주진 않는데 지금 달리기를 취미로 몇 년 동안 길게 해왔게 하는 전제 하에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선수들한테 하는 프로토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한번 입혀본 겁니다. 1000회 이상 마라톤을 완주한 김은기 씨. 그의 체력과 운동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검사 결과 60대의 김은기 씨는 같은 연령대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30대의 능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운동 수준 검사에서는 격렬한 신체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연배의 레벨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차이 나는 수치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풀코스 정도 뛰면 이렇게 어디가 뭐 아프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항상 달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80세인 장지현 씨의 검사 결과도 놀라웠다. 운동기능 검사 결과는 70대 평균에 비해 10점 이상이나 높았다. 40대와 맞먹는 수치. 축구나 스킨스쿠버 등 고강도 운동도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장재원 씨를 보고 맨 처음에 좀 놀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이를 컴퓨터를 입력할 때 이분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좋았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달리기 운동을 안 했다면은 아마 이런 능력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달리기는 여러 가지로 몸에 좋은 운동이다. 심장이 활발히 뛰게 되면서 더 커지고 강해진다. 특히 좌심실이 더욱 발달한다고 한다. 또한 천식과 폐기종을 감소시키고 폐를 튼튼하게 만든다. 꾸준한 달리기는 체중 조절에도 좋은 운동이다. 내장 지방을 줄여 성인병에도 좋다. 또한 뼈의 무기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든다. 혈관의 크기와 수, 탄력을 증가시켜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혈액의 질도 좋아지는데 특히 적혈구의 양이 증가하면 피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고 혈장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근육의 부피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암을 예방하고 두뇌 발달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달리기하는 사람도 몸이 뚱뚱한 사람 없지요. 전부 날씬하지요. 그러니까 우선 몸 가볍지. 그리고 무슨 잔병 치료 같은 거 없지. 그러니까 하여튼 좋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 달리기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달리기가 관절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서승우 교수는 달리기가 무릎 관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은기 씨처럼 마라톤 풀코스를 1000회 이상 완주한 고령자들의 무릎을 MRI로 검사하고 있다.
저도 이제 뭐 마라톤 뛰면 그렇게 손상이 많이 안 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야, 저 정도로 뛰면 뭔가 손상이 오긴 오겠다 생각은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 무릎에서도 사진 보시면은 뭐 아주 근육은 20대, 30대처럼 아주 잘 발달돼 있고 관절 연골, 그 반월상 연골판 같은 거 아주 잘 보존돼 있고 그 연골 표면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뭐 아주 건강하세요. 검사 결과 60대 보통 성인 남자의 무릎과 비교했을 때 1000회 이상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의 무릎이 훨씬 더 근육도 많고 훨씬 건강했다. 최근 발표한 한 논문에 따르면 달리기를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릎 통증이 더 적게 발생했다. 그리고 무릎 골관절염 역시 꾸준히 달리기를 해온 사람들의 유병률이 더욱 낮았다. 달리기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근육이 상당히 발달을 하면서 그 관절에 가는 충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이나 허리의 관절이 건강해지고 그런 퇴행성 변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는 건강을 가져다 준다.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달리기는 노화를 예방하고 체력을 키워주는 좋은 운동이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서울숲공원. 56살의 이경준 씨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달리기를 해왔다. 보통 이제 평일에는 보통 15km 정도 뛰고 주말에는 장거리로 해서 20km, 30km 그 정도 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 5일은 달리기를 할 정도로 달리기 베테랑이지만 몇 년 전부터 잦은 발 부상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사실 한 3년은 거의 매주 대회를 나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뛸 때마다 기록갱신이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업돼서 훈련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 아킬레스 건염에 걸린 이후 발 관리에 신경을 써왔지만 최근엔 족저근막염으로 달릴 때마다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 달리기를 할 때 무리하게 되면 다리와 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진다. 슬개대퇴증후군은 슬개골이 대퇴골 끝과 마찰을 일으켜 무릎 부위의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부상이다. 내리막을 많이 달리면 장경인대라는 힘줄이 무릎 측면뼈와 마찰해 염증이 생긴다. 장경인대 증후군이다.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달리면 아킬레스건이 과도한 압박을 받아 염증이 생긴다. 심한 경우에는 찢어질 수도 있다. 흔히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은 발가락을 들어올릴 때 뒤꿈치 바닥에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다. 달리기 초반에 더 큰 통증이 온다. 달릴 때 하체는 걸을 때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받게 된다. 통증과 같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보행을 할 때는 양발에 충분하게 체중이 분산이 되는데 달리기를 할 때는 거의 발이 한 발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체중을 한쪽 발이 다 체중을 양쪽이 실어야 될 게 한 발만 싣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2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뛰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7배까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경준 씨가 병원을 찾았다. 있어요?
달릴 때 경준 씨의 발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동작 분석 검사를 실시했다. 8대의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해 발에 압력이 실리는 부위를 확인했다. 그 색깔이 지금 보시면 붉은색일수록 압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 왼쪽의 뒤꿈치가 지금 압력이 거의 그 오른쪽에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그 양상으로 나타나 있고, 요거는 이쪽에 이제 불편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어서 잘 그 뒤꿈치를 디디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준 씨는 왼발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다. 초음파 검사로 자세히 살펴봤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사이가 붕 떠 있으면서 두꺼워져 있죠.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이게 족저근막이 있는 근막염이 있다는 거고, 족저근막염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오른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는 거고, 근데 그 오른쪽으로 체중을 많이 실는 행동이 족저근막염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스트레칭, 늘어나는 게 충분히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냉동캠 발로그룹이라는 겁니다.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렇게 딱딱하게 돼요. 족저근막염은 충분히 쉬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자연스레 증상이 나아지는 질환이다. 이거를 여기서부터 쭉 해서 체중을 실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얼린 500ml 생수병을 딛고 서서 체중을 실어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는 것이다. 쭉 하셔서 이렇게 눌러야 돼요. 지금 느낌 아시겠죠? 예, 아프죠? 예, 체중을 실어서 그렇죠. 앞에 닿고 예, 뒤로 또 체중을 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후에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한 번 하실 때 최소한 한 번 시작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고, 꼭 서서 체중을 싣고서 하셔야 돼요. 체중을 싣지 않으면 얘가 충분히 안 늘어나거든요. 족저근막 전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발 모양이 발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경준 씨도 느낀 점이 많았다. 이게 제대로 스트레칭이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또 오래도록 건강하게 달리려면 아무래도 기록 욕심을 좀 버리고 좀 건강 달리기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100세까지 달리고 싶다는 이경준 씨.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서울의 한 러닝스쿨. 몸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다. 바깥쪽으로 팔 스윙해 주시고.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달리기 방법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주는 수업도 인기를 끌고 있다. 1년 넘게 달리기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김현숙, 정문석 부부. 지난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김현숙 씨를 위해 함께 운동할 곳을 찾다가 달리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20년 차 부부. 운동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몸과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 쥐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담도 가려고. 근데 이런 스트레칭 많이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육이 이완되거나 스트레칭 되는 그런 효과를 제가 느끼면 굳이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몸소 체험하게끔 해주는 수업인 것 같아요. 허리 펴고 어깨 힘 빼고. 함께 운동을 시작하며 부부 사이도 부쩍 가까워졌다. 달리기라는 공통의 화제가 생긴 덕분에 대화도 많아졌다. 다리 너무 아프다. 이제는 부부에서 러닝메이트로 몸과 마음을 함께하는 더 깊은 사이가 됐다. 권태기가 오거나 조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같이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달리기는 물론 어려운 운동이지만 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해서 많이 권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달리기 동호회에 참여해 부부는
사람들과 함께 달리고 있다. 천천히 달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부부는 자신들의 달리기를 수다런이라고 부른다. 수다는 달리기를 즐겁게 하고 지칠 때 힘을 준다. 제가 신랑 동아마라톤 동반주 마지막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달리니까 뭐 12km, 13km 달리는 거 정말 금세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힘들지 않고 무리가 되지도 않더라고요. 웃으면서 달리고 수다를 떨면서 달리면 더 즐겁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다. 젊은 층들 사이에선 달리는 모임이 유행처럼 늘고 있다. 취미를 공유하면서 같이 달리면서 땀도 같이 흘리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함께 뛰는 게 전 정말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뛰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뛰는 것 때문에. 혼자 뛰는 거는 아무래도 지루하고 좀 외로워요. 같이 운동을 하면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고 같이 옆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달리게 되고 또 맨 마지막에 끝났을 때 같이 그 기쁨, 성취감이 너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더. 부부에게 동호회 사람들은 소중한 러닝메이트들이다. 달리기로 젊은 세대들과 교감하고 삶의 활력도 얻고 있다. 저희가 막 이 받는 진짜 에너지가 있어요. 진짜 우리 항상 그런 얘기해요. 그럼 저희도 젊어지는 것 같고 이게 고맙고 그리고 다 이쁘고 귀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는 러닝메이트를 넘어 인생의 메이트가 된 달리기 클럽 회원들. 두 사람의 결혼 20주년을 축하하는 이벤트도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준비했다. 애들 감기 걸려서. 평소 무뚝뚝했던 남편 문석 씨는 함께 달리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좀 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결혼 20주년 감사패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런닝메이트 현수가 내가 제일 미안한 건 석훈이 태어날 때 중환자실에서 쿨쿨 자고 있었던 내가 제일 무서웠던 건 너가 원인도 모르게 병원에서 일주일 내내 아팠었던 일이야. 오래오래 늘 건강히 행복하게 보내자. 같이 크루로 활동하면서 진짜 되게 동생들 잘 챙겨주시고 항상 그러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20년 동안 행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저희랑도 많이 뛰고 이렇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런닝메이트인 것 같아요. 아버님은요? 마찬가지죠. 저희도 항상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저의 러닝메이트입니다. 부부는 평생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달릴 수 있어 더 행복하다. 녹음이 우거진 산속을 신나게 달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포장된 길이 아닌 산길을 자유롭게 거침없이 달리는 사람들. 최근엔 자연 속에서 달리기의 스릴과 재미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스! 시원하다. 와.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도심에 있다가 이렇게 가까운 데 산에서 뛰니 뛰고 나니까 뭐 땀도 쫙 빼고. 눈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 산이랑 꽃도 많고 일단 공기도 너무 좋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미세먼지 조금 덜 한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눈 여기도 즐기고 뭐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거는 서로 같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단합도 하고. 그냥 일반 지형을 계속 달리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확실히 트레일러닝은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트레일러닝은 산길이나 들판 등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스릴과 재미를 즐기는 스포츠로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달리기다. 다양한 지형 위를 달리기 때문에 안전에 좀 더 주의해야 한다. 트레일러닝은 아무래도 이제 산 위주의 이런 접지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트레일러닝화가 가장 중요해요. 불규칙한 지형을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마인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테크닉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안 되니까. 트레일러닝은 사고나 부상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달릴 때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언덕을 오르는 법부터 배워보기로 했다. 걷기를 하실 때 주의사항은 앞발을 일단 내미시고요. 그리고 왼쪽 팔을 이렇게 무릎 위에다 올려주시고 뒤에 다리에 이제 반동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팔에 힘을 주실 때 반동 주실 때 같이 해서 올라가야 돼요. 팔자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팔자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다리를 최대한 굽혀가지고 좁혀서 무릎과 무릎 사이를 좁혀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출발하세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선은 디딜 곳보다 한 발자국 앞을 쳐다보는 것이 좋다. 네네네. 몸이 너무 좋으세요. 네. 상체를 숙이시고 시선을 좀 발은 11자로 내디디며 무리해서 뛰기보다는 걷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냥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트레일러닝 다운힐에 대해서 주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다운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착지예요, 착지. 다운힐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뒷발로 착지를 해요. 뒷발로 착지한다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다운힐을 하게 됩니다. 옆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다운힐을 하게 되면 충격을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발 착지를 해야 돼요. 이 신발의 이 앞쪽 부분 포어풋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어풋으로 착지를 하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 앞부분이 먼저 착지해야 한다. 팔을 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몸이 뭔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포어풋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팔을 벌려 날개짓 하듯 내려오면 무게중심이 상반신에 실려 지면에 닿을 때의 충격이 줄어든다. 시선은 서너 발자국 앞을 보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확실히 이제 울퉁불퉁하니까 몸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팔 아까 알려주신 걸로 균형 잡아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요령만 지키면 안전하게 트레일러닝을 즐길 수 있다. 앞발로 착지하고 양팔을 벌려 언덕을 내려간다. 눈으로는 지형을 미리 파악해 살피면서 달려야 한다. 보폭을 줄이고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실 무작정 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르막은 걷고 또 내리막은 달리면서 이제 나의 인생과 같은 그런 이제 감정들과 그 감성들을 또 느낄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그리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는 우리에게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준비해서 달리면 보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달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진다. 지금 다시 우리가 함께 달려야 하는 이유다.